이게 뭐죠? 반성문과 항생제요. 근데 그 효과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지금 주제가 나왔습니다. 반성문과 항생제가 등장을 했는데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오전에 뭔가 이제 반성하는 듯 그래서 반성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일단 뭔가 반성하잖아요. 부족한 점 저희가 뭔가 놓쳤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 찾아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반성문 같은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런데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터진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 재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연명을 하고 있다. 청년들에겐 귀감이 안 된다. 이젠 제명돼야 된다.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아예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당에서. 당 윤리위에 이준석 재소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보이죠?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쓴 거를 쭉 밑에 놓고 위에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이게 뭐죠 이거 욕설이라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험한 소리잖아요. 누구한테 저 얘기 쓰면은 이거는 멱살 잡고 싸우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표현을 썼어요. 길게 쓰고 이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입에 담기가 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데요. 이 발언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글에다 길게 쓴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뭐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도로 또 썼어요. 지금 뭐 길게 쓰고 이렇게 또.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일단 윤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인데 제명 얘기까지 보냈어요.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거죠? 전 안철수 의원이 애처로워요. 애초롭다고요? 생존의 몸부림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선거운동 가서 XX하고 자빠져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저는 이건 뭐냐면 뭔가 충성을 보여줘야 된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뭐 유권자를 보이시는 분이 안철수 의원한테 그 얘기가 그대로 돌려줬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웃기냐면 당내 정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소위 이 강서 지역에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런 요청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해서 색출하겠다 얘기했더니 이준석 전 당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당 지도부가 직접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을 제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참 자기에 대한 정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분당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정치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본인은 전국구급의 어떤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사실 대선도 출마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존을 연명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굳이 반응 안 할 걸 지금 반응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렇게 그럼. 하시면요. 저렇게 하시는 분의 정치적 무게를 갖다 크게 보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자기 무게를 낮추시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저렇게 하시지 않았었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 뭐 제명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동일하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저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큰 정치 하십시오. 제가 윤기철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뭐 안철수 의원을 변수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당의 그 선거 결과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언급하면서 그게 더 확산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유세중에 했던 말은 부적절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탓하면서 또 더 확산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하는 말들은 다 맞지만 예. 시기에서 볼 때는 그 선거라는 국면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입에 담는 순간 민주당에서도 뭐라 그러고 더 커졌다 그게 이런 얘기가 있군요. 방송에 보니까. 나와서 하는 것도 누구 탓 다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선거 와서 돕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건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난세의 역할을 많이 해서 영웅이 예. 되는 건 좋은데 영웅은 난세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은근히 제가 혹시 오해하는 걸지 모르지만 예. 난세를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난세를 좋아한다. 난세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 수습하고 만들어 놓고 수습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말이 이전 대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와닿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선거 지자마자 바로 나오는 일이 이건데 자칫 국민의힘이 또 내분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의 말을 선거 백서를 작성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뒤에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된다라는 끝나고 나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선거 도중에 했던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선거 도중에라도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유세 중에 했던 말도 또 비판의 대상이어야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시기에 어느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요. 상대방 민주당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왜 우리 내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는 말들을 하냐 이 말이죠. 가만히 듣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데 제가 좀 험한 표현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빠졌다 논쟁이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의원님? 사실 그 지금 예. 우리 윤 변호사 얘기도 맞는 게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너무 캠페인을 자신감 없게 했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만한 강서 국민을 설득할 만한 그런 자기 논리무장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거 내내 그랬어요. 17.8% 정도로 질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근사치가 거의 나왔어요. 근사치 근데 나왔어요. 이거 간단한 거였어요. 이게 지난 총선에서 그렇죠. 강서구 가불병을 다 합산해가지고 나누면 앞서 저희가 소개해줬던 그 수치가 수치였거든요. 나와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과연 전직 당대표가 아. 이것을 공론화함으로써 우리가 대패할 거다. 라는 얘기를 굳이 우리가 질 것 같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대패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선거는 사실 기세 싸움이거든요. 정치는 기세 싸움인데. 자, 그러면 예. 야당은 바로 그 사전 투표가 22%가 넘게 그렇게 이제 막 몰아치는데 그러니까 야권의 에너지는 더 태풍급처럼 커지는데 여권의 에너지는 전직 당대표가 20% 가까이 질 거라는데 누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미리 벌써 책임론을 1, 2, 3 예. 라벨링 해가지고 그렇게 딱딱딱 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저는 다만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이걸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거 직후에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당이 지금 뭔가 쇄신과 반성 모드로 그렇습니다. 가는 차원에서 이것을 즉각 꺼내든 모습이 마치 당이 분열과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게 되는 착시 효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적으로 이것도 안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조금 뒤로 밀었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말벌집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타이밍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걸 이해는 하지만 지금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뭔가 이걸 각오라 그럴까요? 어떤 위기를 좀 느끼는 그런 표현을 좀 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 잘 들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지니까 이거 봐라 지금 수도권 심상치 않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자 뭐 어떤 대책 세우겠다고 했는데 윤기찬 변호사 수도권 무슨 선거하면은 항상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팎에서 꺼내거든요. 이 두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비윤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분들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전 공천을 물론 이제 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공천을 받을 만한 지금 인지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현재 노원병에는 공천을 받지 않을까? 공천은 일단 그렇죠. 어떤 인위적인 사유로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이유가요. 그 노원 지역구가 원래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니까 뭐 그냥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되잖아요. 통상. 그렇다면 노원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세우면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전에 뭐 안철수 대표도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노원병에서 공천을 억울하게 못 받게 되면 예. 그럼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예측 불가능한 행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현 그 여당이 나중에 그 공천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소위 말하면 대구 지역이라든가 어. 이런 데는 그 심해 공백을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예. 텐데 당장의 심해 공백.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쪽을 눈독을 안 들인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혼란상의 편승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이런 정치 행보가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준석 전 당대표를 인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말벌집 약간 이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살짝 드는데요 지금. 다음에 이분은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좀 밖으로 나가 계신데 오늘 좀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예. 국무총리,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나머지 뭐 정무 이번 이 보궐선거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정무사회 홍보 결국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네. 대통령 비서실의 변화가 있겠죠. 대통령발 신당 창당 한 40% 45% 이상 돼야지 있는데 한 35% 선에 묶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발 신당 창당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마지막 대목에서 저 배용찬 선생님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얘기를 꺼냈는데 국민의힘발 신당 창당 가능성. 그럼 누군가 대거 탈당한다는 소리인데 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발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 손 신당 창당도 쉽지 않을 거다. 발은커녕 손도 안 된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예. 이 유권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 또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 양강구도예요. 그러니까 양강구도고 소선거구제라 예. 제3지대의 신당이 뭐 국민의힘 발이든 예.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발이든 예. 상당히 20%나 25% 정도의 지지를 얻을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대선 후보급에 대선에 지금 당장 나가도 당선될 정도의 구심점이 있던가 아니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예.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 독특한 이념이나 정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천받기 힘드니까 뭔가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예, 나가서 예. 제3신당 하겠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유권자 지형을 보면 무당층 비율은 높지만 제3지대 신당을 국민의힘 발이든 더불어민주당 발이든 쉽지가 않은 거죠. 발이든 손이든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인데 지금 어디 발 어디 손 다 안 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사항을 좀 요모 저모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민주당 사항이 준비돼 있는데요. 민주당도 오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스스로의 자평들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강서구청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전히 국민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번 선거 결과가 좋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진이 생겼습니다. 늘 그런데 정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냐 하는 게 지도력이고 그 지도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여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매우 잘 해치고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잘 끌고 와서 이렇게 결과 나온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민주당 내년 비명의 대표 주자격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오늘도 얘기를 좀 꺼내주셨는데 일단 한 분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아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대걸레가 이제 쇠몽둥이로 바뀌어서 날아올 수 있다. 지금 좋아할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윤경호 수사님. 일단 앞서서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조응철 의원 얘기를 제가 살짝만 정리를 하면 앞서서는 이재명 체제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알고 있다. 이런 거고. 조응천 의원은 이거 결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쇠몽둥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각기 다른 해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든 선거는 한 번 박수를 받으면 그다음에 회초리 받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러나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얼마나 큰 비중이었느냐. 이게 좀 다르겠죠.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면 한 번 매를 받았다가 한 번은 뭐 당근을 받는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글쎄요. 아까 박성준 원내 대변인이 모두에 그 얘기했잖아요. 선거에 이겼는데 지금 이긴 쪽에 대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저는 굉장히 말이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뭐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거 전에 어느 쪽이든 양쪽 다 지는 쪽은 치명적인 그렇습니다. 뭐를 받을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있었죠. 예.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더한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김기현 대표, 김태우 공천 자신 있게 했다가 지고 나면 아마 지도부 존재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김기현 대표에게 우호적인 뭐 언론들이 우호적이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김기현 대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냥 치부를 해버려서 그런 건가? 용산에서 다 하니까 어차피 뭐 처음에 될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글쎄. 또는 여권 내부에 과거 같으면 약간의 음모론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흔들어 가지고 당권을 가져갈 만한 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반대로 민주당 상황이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이 벌어졌을까? 보수 언론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모든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내년 6월 총선 치를 수 있느냐? 비대위 당장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텐데 왜 안 나올까?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뭔가 득을 얻은 건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사실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법부의 부장판사 하나가 정치 지형을 정말 균형을 잡아줬다. 저는 어느 선거든 어느 정치 상황이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믿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여당이 한쪽으로 쏠려가고 오만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매를 때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거에 안주를 하면 반대쪽에 다시 기회를 주고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들의 결과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걸 잘 알죠. 다만 어떻게 그걸 실행해 나갈 거냐. 아니 182석인가요?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느닷없이 압도적인 선거 승리했을 때 한쪽에서는 20년 집권론이 나왔지만 한쪽에서는 아니 열린우리당 시절에 과반수 얻었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더 죽쓰지 않았느냐. 그거 우리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했는데 알고도 그냥 수습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국민들이 역시 여전히 예. 균형을 잡아주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뭐 어느 쪽이다 예단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목소리도요. 뭐 비슷한 내용들 담고 있는데요. 뭐 한 분은 무슨 여기서 이제 무슨 항생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이제 또 받아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청장 선거 하나 하는 건데 이게 내년 총선에 뭐 풍향계가 될 것이다, 네. 뭐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일시적으로 그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기는 당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오히려 총선에 악재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강서 선거의 승리를 별로 염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선거든 끝나고 나면 그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큰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이 표현한 그 페니실린이 어쩌면 보궐선거의 승리로 민주당에게는 또 한 번 단결을 통해서 다음 총선을 또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는 비타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배종찬 소장님, 뭐 항생제, 페니실린, 비타민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응급하게 막은 항생제를 맞았기 때문에 더 큰 병이 있는데 이거 치료 못하고 뭐가 보이지는 못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총선 때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맞서는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뭐 선거에는 우리 MBN의 뉴스와이드 비타민이 제일 좋겠죠. 아, 갑자기. 네, 뜬금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로 뭐 자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안심이 아니라 초심. 민주당은 또 교만 오만이 아니라 또 겸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김정욱 위원께서도 전 행정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발광체적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 반사이익적 승리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해초리를 댄 그런 선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더군다나 후보자들은 안 보였어요. 진경훈 후보자하고 김태우 후보자 사실은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상황들 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국민의 패배는 윤석열 리스크다. 이런 설명을 하듯이 여전히 이재명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리스크 해소가 안 됐어요. 여전히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해야지. 그래서 뭐 말하자면 친명과 비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포용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속내도 그 진정성도 진의도 과연 통합과 포용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그걸 실천할 때 더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제대로 뒤따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욱 전 행정관 앞서서 지금 두 분 등장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응철 의원, 이원우 의원 등등등등 몇 분 계신데 앞으로 이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얼마 전까지 뭐 숙청제의가 나왔었는데 뭐 또 탈당 얘기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이 참 얄밉기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조홍천 의원 얘기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만하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원우 의원은 평가하시는데 홍준표 시장님보다도 잘 평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의 바로미터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요. 실질적인 투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민심이 반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표죠. 근데 일단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그러면?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유세에서 차이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몇 가지의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윤리심판원에 소위 이런 특정한 가결표를 던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물을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문제가 실질화될 때, 이 공천 기준이 바뀔 때 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하고 세 번째는 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선구제 하에서는 제3정당의 입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내가 여기 있어, 나 자르지 마라고 하는 저는 목소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편한 동거입니까 그냥? 어쩌겠습니까? 뭐 품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돼요. 뭐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단 통합으로 갈 것 같다.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각각 다 보궐선거의 결과 파장이 무엇인지 짚어봤고요.